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곳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이곳에 거주해온 사람들이었지. 나 역시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익숙했어. 하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 하루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렸는데 집으로 가는 복도가 유난히 어두운 거야. 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불이 꺼졌는지 확인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어.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무시했어. 며칠 후 밤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집 안으로 들려왔지. 이 시간에 누가 복도를 돌아다니지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서 소리가 울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나 자신을 설득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 밤마다 발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곤 했어.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지. 점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고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어.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어.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눈이 없는 인형이었어. 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지. 하지만 그 인형은 날마다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 처음에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인형은 어느 날에는 침대 밑에, 또 어느 날에는 화장실 문 앞에 놓여 있었어.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무서웠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 그러던 중 아파트 유령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 몇 년 전 나와 같은 층에 살던 한 여자가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녀의 죽음 이후 그 가족들은 그 아파트를 떠났고 그 이후로 그 층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였어. 결국 나는 그동안의 일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 CCTV도 설치하고 가족에게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어.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오랜 기록들을 뒤져본 결과 그 여자의 죽음에 관련된 소문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 이사를 결심한 나는 결국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어. 그 뒤로는 이상한 일도 이상한 물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지. 아직도 그 아파트는 존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저 이번 경험이 내게 남긴 불안감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공포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둠 속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는 여름방학,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8월 초였습니다. 대학생인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속 깊은 곳이었고 인터넷에서 안락하고 한적한 분위기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 약속한 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어두워질 무렵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장은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간간히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안심하고 짐을 풀고 여행을 즐길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웃고 떠들며 여름밤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여겼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삭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듯했고 그 음성은 성별이나 나이조차 추측할 수 없는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숲속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길 바라면서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장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시계를 확인해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불길한 속삭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른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이 불가사의한 소리를 들은 상태였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밖을 내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그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다시 닫았습니다. 누군가가 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무 사이에 사람이 서 있는데 우리는 겁에 질려 말조차 잊었습니다. 그 순간 산장의 전등이 깜박거리고 잠시 후 완전히 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암흑 속에서 그 불가사의한 속삭임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저 희미했던 속삭임이 분명한 단어로 들려왔습니다. 나. 그것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몇 시간을 보낸 끝에 우리는 아침이 밝고서야 겨우 문을 열고 산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은 안개가 자욱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짐을 챙겨 서둘러 산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혹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주위의 자연 소리에 예민해진 것일까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산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 산장이 위치한 숲이 과거 오래전 잔혹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유 모를 속삭임이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고 우리는 그 소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와 제 친구들에게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숨죽이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색된 픽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에 두려움을 느끼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는 캠퍼스 근처의 오래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졸업 논문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했기에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책상 앞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나는 모니터의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초인종이 잘못 눌렸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딩동 소리가 울렸다. 불길한 느낌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다. 택배일까? 그럴 리가. 새벽에는 택배가 오지 않지. 혹시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걸까?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시간에 내 집을 찾은 적은 없었다. 결국 나는 조심스레 출입문을 향해 다가갔다. 작은 숨소리도 들릴까 할 정도로 조용한 집에서 내 심장은 너무나 크게 뛰었다. 문에 달린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복도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영상은 흐릿했다. 그 순간 다시 딩동. 이번에는 더 간격이 짧았다. 마치 내가 바로 문을 열길 바라는 듯이. 나는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출입문을 꼭 닫고 안전한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빙빙 도는 불안감을 느끼며 나는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초인종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띄엄띄엄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전화기를 들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초인종이 자꾸 울려요. 새벽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간신히 말을 꺼냈다. 상대방은 침착한 목소리로 내 상황을 물었고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때까지 계속된 초인종 소리는 본격적으로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멈췄다. 이상한 정적이 내 주위를 감쌌고 불안감이 커졌다. 나는 경찰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초인종이 울리던 영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상에는 아무런 모습도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 문 앞에 사람은커녕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건물 주변을 점검했지만 수상한 인물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경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후 돌아갔고 나는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방을 확인했다. 한동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초인종 소리는 다시 겪지 않았지만 이상한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말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 시간만 되면 나는 현관문을 2번씩 확인하고야 잠자리에 든다. 지금도 때때로 그 새벽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원인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는 때로는 설명 이상의 두려움을 남긴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를 장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묘한 밤의 한여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외딴 시골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과거 귀족 가문이 살던 곳으로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몇 년 전 도시에서 한 부유한 사업가가 그 저택을 매입하여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곧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창문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과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주변을 지나길 꺼려했습니다. 저택의 진입로에는 한때 화려했을 문장과 가족 문양이 퇴색되어 있었고 문 앞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분수대는 그 주위에 음침한 느낌을 주었고 소문에 따르면 비 오는 날이면 저절로 물이 솟아올라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사업가는 이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년 전 저택을 구입한 그 순간부터 가족과 함께 여름철마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업가의 가족은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심상치 않은 일은 어느 날 밤 첫 번째 여름의 끝자락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 저택의 모든 구성원들은 벌써 잠자리에 들어가거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사로 일하던 남자가 정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와 누군가 분수대 옆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업가는 두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모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말랐던 분수대가 우렁차게 물을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주위를 맴도는 기묘한 노랫소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셋 중 막내 아들이 저택의 상층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서 슬픈 눈빛으로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충격으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곧 제정신을 차리고 세 사람은 저택 안으로 달려들어가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았던 창문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옷장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것이 분명한 하얀 드레스와 헤어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택에 있는 4명이 실체 없는 발자국 소리와 느닷없는 현관문 열림 소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의 가족은 점점 지쳐갔고 더 이상 저택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을 떠나는 날 밤 그들은 마지막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업가의 아내가 짐을 정리하던 중 그 같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복도 끝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여인은 이번에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곧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저택은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존재가 머무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직도 그 창문에서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고 분수대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말입니다. 이 저택의 고요한 공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하녀의 슬픔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문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며 공포와 재미를 느끼곤 합니다.